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유독 일본은 돈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드는데 그렇게나 집착했을까요? 오늘 그 이상하고도 매혹적인 꿈에 담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로봇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마 대부분 동그란 로봇 청소기나 네모나 스마트 스피커 정도일 거예요. 그쵸? 철저하게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실용적인 기계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은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기능 중심의 로봇들이에요. 공장 로봇팔이나 청소기처럼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인간의 형태 그 자체를 추구했습니다. 그냥 일을 잘하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훨씬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보죠. 이 집착은요,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로봇 시장에서 진짜 돈이 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랑 닮은 로봇이 아니었어요. 공장에 있는 거대한 기계팔, 그리고 우리 집 바닥을 돌아다니는 그 로봇 청소기, 현실은 바로 이쪽이었죠. 더 확실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우리 주변 공장이나 식당에서 보는 로봇들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이게 바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계적인 표준인 셈이죠. 그런데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다른 질문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처럼요. 로봇이 우리랑 같이 살려면 결국 우리를 닮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들은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공존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차가운 기술의 세계를 넘어서 아주 깊숙한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의 이 독특한 생각 뒤에는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아주 특별한 믿음이 숨어 있거든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보통 서구에서는 로봇을 우리가 통제해야 할 도구로 보는 시각이 강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하나의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믿음 중에는 아주 오래된 물건에도 영원히 깃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도 말이죠. 바로 이런 문화가 사물과 생명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었고 로봇을 단순한 기계가 아닌 그 이상으로 보게 만든 결정적인 토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죠. 2015년에 일본에서는 수명에 다한 로봇 강아지들을 위해서 실제 스님을 모시고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이건 그냥 고장난 기계를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떠나보내는 진심 어린 의식이었던 거죠. 추상적인 문화가 현실이 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 그야말로 불을 지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 세대 전체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대중문화의 엄청난 힘이죠. 일본의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대중들에게 이상적인 로봇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청사진을 그려준 두 작품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우주소년 아톰과 도라에몽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만화 속 로봇들이 한 번도 완벽하고 효율적인 기계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처럼 고민하고 실수도 하고 또 상처받고 슬퍼하는 어딘가 결함이 있는 감정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어린 시절의 강렬한 기억이 현실 세계의 연구실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일본 로봇공학의 목표는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함이 좀 있더라도 인간을 닮은 존재를 만드는 것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화적인 꿈은 어떻게 국가적인 프로젝트로까지 커지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당장 돌봄 노동력이 부족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사회적, 정치적 거부감이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형 로봇이 그야말로 완벽한 정치적 해결책으로 떠오릅니다. 비자를 내줄 필요도 없죠. 문화적인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죠. 무엇보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노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근본적인 심리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너무 닮아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소름 끼치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불쾌한 골짜기 이론입니다. 인간을 어설프게 닮은 존재를 봤을 때 느끼는 그 기분 나쁜 위화감, 섬뜩한 느낌.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간형 로봇을 향한 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대한 역설이었죠. 그렇다면 수십 년에 걸친 일본의 이 거대한 꿈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실패한 환상이었을까요? 그 유산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성공인 동시에 실패였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실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시장의 승자는 결국 공장의 로봇 팔이나 청소기 같은 실용적인 로봇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바로 이겁니다. 일본 프로젝트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요. 로봇에 대한 질문을 로봇이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지라는 기능의 문제에서 우리가 로봇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지라는 관계의 문제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전 일본의 그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환상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의 가장 중요한 예고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